자, 이번 시간은 지구과학 68페이지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당연히 퇴적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뭐야? 퇴적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지? 자, 퇴적암. 자, 그러면 퇴적암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퇴적암은 자, 이런 퇴적물들이 그지? 뭐 퇴적물 하면 뭐가 있어? 가장 흔한 게 퇴적물 뭐가 떠오릅니까? 많은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자갈, 모래, 진흙 뭐 이런 것들 그지? 자, 이런 것들이 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다져진다라는 이런 표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굳어진다라는 요 표현을 이제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지, 그지? 다져지고 굳어진다. 그러면 다져진다는 의미는 그냥 흙이 계속 쌓이면 그 무게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흙을 계속 밟으면 어떻게 되니? 밑으로 축축축 주저앉으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잖아, 그지? 그리고 굳어진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제 본드의 역할을 하는 광물질들이 어떻게 돼? 접착제의 역할을 해서 단단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굳어진다라는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이 퇴적물이라는 이 말은요, 지표에 있는, 그지? 지표에 있는 암석이 무슨 작용을 받아서요? 풍화 침식, 그지? 침식을 받아서 생긴 쇠설물. 그러니까 쇠설물은 큰 덩어리들이 작은 덩어리가 되는 게 쇠설물이야, 그지? 쇠설물, 그 다음에 호수나 바다에 녹아있는 이런 물질, 또 생물의 유해 등이 물, 빙하, 바람 등과 함께 운반되어 쌓인 물질을 우리가 퇴적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요거 한 가지 딱 나옵니다. 속성작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속성작용. 그러니까 퇴적암이 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짐과 요 용어들, 또 무슨 용어가 나오냐? 교결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지? 다짐, 교결. 다짐과 교결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와요. 다짐작용과 교결작용. 이게 뭐냐? 자, 다진다. 누른다는 얘기야, 그지? 퇴적물이 오랫동안 쌓여서 아랫부분의 퇴적물이 위에 쌓인 퇴적물에 눌리면서 퇴적물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치밀하게 다져지는 이런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다짐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짐작용. 그 다음에 교결작용이라는 말이 나오지. 교결작용은 자, 요 대상들을 잘 보세요. 지하수에 녹아있던 석회물질, 그러니까 이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놈들이야. 석회물질, 그 다음에 규질, 뭐 SiO2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산화철, 이런 것들이 이제 본드의 역할을 해. 그래서 교결물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교결물질. 자, 그래서 석회물질, 규질, 산화철 등의 이것들이 퇴적물 사이에 침전되어서 입자 사이의 간격을 메꾸고 서로 붙어서 굳어지게 하는 이런 작용이 뭡니까? 이거를 교결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결작용. 자, 그래서 자, 일단은 퇴적물이 속성작용. 그치? 요 큰 용어가 속성이야. 속성이 다짐, 교결작용. 속성작용은 다짐작용, 교결작용. 속성작용은 다짐작용, 교결작용. 그래서 퇴적물의 속성작용은 다짐작용, 교결작용을 거쳐서 단단한 퇴적암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다짐작용과 교결작용. 다교. 자, 그 다음에 자, 다져지게 되면 여기서 보이면 여기 빈 공간들이 보이십니까? 이 빈 공간들. 이런 빈 공간들 많잖아, 그치? 이런 빈 공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한다? 공극이라고 얘기해. 공극. 그래서 당연히 다지고 교결이 일어나게 되면 이 사이에 자, 어느 방향으로 갈수록 요 방향으로 진행이 될수록 그지? 요 방향으로 진행될수록 공극의 비율이 있잖아, 그지? 공극율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퇴적하면서 퇴적함이 커지면서 밀도는 커지고요. 곤극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다. 뭐 이해를 하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외워야 될 건 이거야. 퇴적함이 만들어질 때, 그치? 퇴적함이 만들어지는 전체의 과정이 속성작용인데 다짐작용, 교결작용이 있다. 속성작용에는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있다.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적함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단은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풍화, 그지? 그 다음에 또 침식뿐만 아니라 운반, 그지? 운반. 그 다음에 쌓여서 어떻게 돼? 최종적으로 이제 숙성작용을 통해서 퇴적암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계속 하긴 하겠지만 지금 퇴적암이 나오는데 우리가 뭘 앞에서 배웠습니까? 화성암이라는 걸 배웠었잖아, 그지? 화성암은 마그마가 어떻게 돼요? 굳어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런데 지금 배우는 퇴적암은 뭐야? 퇴적물이 쌓여서 된 암석이야, 그지? 퇴적암이 쌓여서. 그 다음 또 하나 무슨 암이 있었습니까? 변성암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지? 이런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열과 뭐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성질이 어떻게 됐다? 변해버린 이런 암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변성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성암. 자, 그래서 이제 퇴적암의 종류에 대해서 자, 물질의 기원에 따라서 자, 큰 틀을 또 뭐라 그랬지? 이 퇴적암의 종류 어떤 색깔로 가볼까요? 노란색으로 한번 가볼까? 자, 퇴적암의 종류는 쇠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쇠설성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큰 덩어리가 잘게 만들어지는 부스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암석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은 입자나, 그치? 작은 입자나 화산 분출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이야, 그치? 대표적인 게 이런 예시들이 나오지. 이거 외워야 돼. 여감은 자갈모래, 뭐 점토 또는 진흙이라고 하는데 주 성분이 누굽니까? 자갈이야. 그치? 자갈. 여감은 자갈. 그 다음에 사암은 모래, 점토가 있는데 주 성분이 누구다? 모래. 그래서 여감은 자갈, 사암은 모래. 그 다음에 쉐일은 점토야. 그치? 점토. 그치? 그러니까 이 퇴적물 이름하고 암석 이름을 헷갈리면 안 돼. 자갈모래 점토가 쌓여서 여감, 모래 점토가 쌓여서 삼, 그 다음에 점토가, 그치? 점토가 쌓여서 쉐일이고, 자, 독특한 또 형태인 요 화산재가 쌓여서 응회암입니다. 화산재 요거 잘 외워야 되겠지, 그치? 화산재가 쌓여서 응회암. 이런 것들은 쇠설 물질들이, 그치? 쇠설 물질들이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자갈, 모래, 점토, 화산재.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퇴적암이야, 그치? 화학 물질들입니다, 화학 물질. 그래서 아까도 표현했듯이 석회 물질, 규질, 그치? 규질. 그 다음에 산화철 뿐만 아니라 염분 물질, 이런 것들이 침전하거나 물이 증발함에 따라서 잔류하여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입니다. 뭐 다 외우는 거지. 자, 탄산칼슘 하면 석회암. 규질, 이게 좀 잘 안 외워지지, 그치? 규질, 처트야, 처트.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뭡니까? 염화나트륨, 암염. 염화나트륨, 암염. 그래서
자, 유기적 퇴적암에 대해서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그치? 이제 유기물질이야, 그치? 유기적 퇴적암은 유기물이니까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그치? 그래서 식물체면 뭐가 나옵니까? 식물체면 석탄. 석회질 생물체도 있어, 그지? 석회암, 그지? 석회암이 이제 화학적 퇴적암도 있지만, 자, 이런 석회질 물질의 생물체, 그지? 이런 것들이 석회암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규질 생물체가 만든 게 또 뭡니까? 척트라는 게 있어, 그지? 그래서 자, 석회암과 척트, 요 석회암과 척트, 여기도 석회암과 척트는 화학적 퇴적암과 유기적 퇴적암 요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석회암과 척트는 화학 성분의 침전이나 유기물의 퇴적으로 모두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퇴적물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 그지? 뭐가 있냐면, 자, 어떤 A라는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퇴적물들이 또 이렇게 쌓이고, 그 다음에 또 C라는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여, 그지? 그럼 네가 보듯이 여기에 어떤 경계선들이 보이잖아, 그지? 경계선들이 보이지? 이게 뭐야? 이게 층리라는 게야, 그지? 층리라는 게. 그 다음에 또 퇴적암에서 고생물의 유해나 흔적들이 되는 뭐야? 화석이라는 게 발견이 되지, 그지? 그래서 퇴적암에서는 고유한 특징이 층리와 화석, 그지? 층리와 화석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퇴적 환경과 퇴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퇴적 환경과 퇴적 구조. 자, 퇴적 환경은 퇴적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쌓이는 곳이야, 그지? 퇴적 환경은 퇴적물이 쌓이는 곳이. 자, 크게 세 군데지. 자, 일단 육지야, 육상. 그 다음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연안, 그지? 그 다음에 해양, 이런 환경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육지 내에서 이제 쇠설성 퇴적물이 퇴적되는 곳, 선상지. 선상지를 뭐라고 배웠냐면 산지에서 평지로 이어지는 이제 부채꼴 모양의 퇴적 지형이야. 이게 선상지입니다. 선상지. 선상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집니다? 산지에서 평지로 이어지는 이제 부채꼴 모양의 퇴적 지형이야, 그지? 그래서 퇴적 입자가, 그지? 입자가 크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 뭔지 알지? 호수, 사막 뭔지 알고, 그지? 범람원. 갑자기 어떻게 돼? 비가 엄청 많이 와, 그지? 뭐 흙탕물이 넘치잖아.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면 그 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이런 지형이 범람원. 또 뭐가 존재합니까? 빙하라는 놈이 존재하겠지, 그지? 빙하. 빙하도 육상 환경이에요. 그 다음 연안이지, 연안. 자, 삼각주. 삼각주는 어떤 지형입니까? 삼각주는 어디에서? 강의 끝부분이야, 그지? 강의 하구라고 얘기하지, 그지? 강물이 흘러서 다 바다로 가잖아, 그죠? 바다로 갑니다. 그 다음에 뭐 해빈, 뭐 해수욕장 같은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사주라는 거 보이지, 그지? 사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바닷물을 가둬서 만들어지는 뭐 석호, 뭐 이런 것들 연안 환경이야. 시험엔 잘 안 나와. 그 다음에 해양 환경이야, 그지? 해양 환경은 뭐 잠깐 보면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 수심이 굉장히 낮다가 깊어졌다가 완만해졌다. 이래 딱 구성이 돼 있으면 여기에서
수심 200m 이하야, 그치? 200m 이하의 요 해저 지형인 요 부분을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사가 갑자기 가팔라지잖아, 그치? 여기가 대륙 사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평평해지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륙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륙.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깊은 쪽에서는 이제 심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단원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요거야. 퇴적 구조.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지, 그치?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야. 자, 퇴적 구조는 퇴적 장소와 퇴적 환경에 따라 퇴적암이 나타나는 특징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퇴적 당시에, 그치? 퇴적 당시에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층의 위아래 있지, 그치? 위아래. 요거, 그치? 그러니까 퇴적 구조를 보면 이제 환경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층의 상하, 그치? 요걸 좀 유식하는 말로 지층에 뒤집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역전이라고 얘기하지. 역전이 있었다 없었다 요거를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사층리라는 놈이 나와, 그치? 사층리. 자, 형성 과정을 먼저 보면, 자, 이런 사막 같은데, 그지? 바람이 불어, 그지? 그럼 알갱이들이 쫙 쌓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물결 모양으로, 그지? 그래서, 자, 물 또는 바람이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돼? 층리가 기울어진 상태로 쌓인 퇴적 구조를 우리가 사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얕은 하천에서도 생겼고, 그치? 과거에 물이 방향을 알 수 있어, 그치? 방향. 물 방향, 뭐 방향, 바람 방향. 그래서 이 사층리를 보면 이 그림 특징이 좀 잘 봐야 돼요. 항상 위에는 폭이 넓고, 아래는 폭이 좁아, 그치? 이런 형태가 이제 정상적인 모양이고, 그치? 됐습니까? 방향은 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칭되게 요 방향으로, 그지? 요 방향으로 뭐가 이동합니까? 바람이나, 그치?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바람이 불거나 물이 흘러가는 방향 쪽에 비탈면에 입자가 쌓일 때, 그치? 입자가 쌓일 때 이렇게 비스듬한 형태로 기울어진 형태로 층리가 쌓이지. 이 층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층리. 사층리.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일단은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요 폭 잘 보세요. 위쪽이 넓고, 그지? 넓고, 아래쪽이 좁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이층리라는 게 나와요. 점이층리. 자, 점이층리는 한 지층 내에서, 그지? 뭐가?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후루룩 쌓일 때, 그지? 한꺼번에 떨어질 때, 그지? 그래서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갈수록, 당연히, 자갈물의 지름이 동시에 우르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무거운 자갈이 맨 밑에 쌓이겠지, 그치? 자갈. 여기 자갈 보이지? 1번 자갈이 보이고요. 자갈. 그 다음에 모래, 이런 순서로, 그치? 여기 보면 이 저탕류라는 게 보이는데, 이 저탕류가 뭡니까? 하면 저탕류가, 자, 여기 대륙 사면에서 뭐 어떤 지각 변동, 지진이 만약에 발생해, 그지? 그럼 여기에 있는 퇴적물들이 갑자기 훅 하고 흘러내리잖아, 그지? 이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탁류라고 얘기를 해, 그지? 저탁류. 그래서 저탁류로 형성된 쇠설성 퇴적암에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항상 상하부를 봤을 때 그지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퇴적 구조야. 입자 이거 잘 봐야 돼. 점리 측리 점이 측리에서 자, 요 입자에 대한 내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되어 있으면 지층이 역전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연흔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연흔. 자, 연흔은요. 자, 물결 모양으로, 그지? 이런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환경을 알 수 있다? 수심이 얕은 곳이야. 그지? 얕은 곳. 그래서 물의 흐름이 양쪽 방향으로 반복으로 나타나며 대칭의 형태를 보인다.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나타나면 비대칭 형태를 보인다. 그래서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하, 위, 상이야.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모양이야. 만약에 이게 뒤집힌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 그지? 뒤집힌 모양으로 되시면 얘는 지층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뒤집혔다, 역전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이런 연흔이 발견이 됩니다. 수심이 얕은 곳. 환경을 알 수 있잖아. 그지? 건열은 또 이제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가뭄에 의해서 강물 바닥이 드러나고, 그치? 갈라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잖아. 그치?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어 퇴적물 표면이 V자 모양으로 갈라진 퇴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열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자, 건조한 기후지역입니다. 그래서 점토와 같이 입자가 매우 작은 퇴적물이 수면 위에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방향이야. 알겠지? 만약에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또 어떻다? 지층이 역전, 그지? 지각 변동에 의해서 뒤집힌 형태다라는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말이나 용기로 습한 진흙이 건조한 대기에 노출되면서 균열이 형성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들도 다 됐는데 한번 잠깐 보면 저탕류 대룡폭 끝에 쌓인 퇴적물이 해저 화산 활동이나 지진 등으로 갑자기 무너져 해저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흘러내리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저탕류라고 얘기를 하고, 위에서 아까 얘기했지? 선상지 경사급한 계곡이 평탄한 지역과 만나서 만들어지는 부채꼴 모양의 퇴적 지형이고, 해빈 해안선에 모래나 자갈이 쌓여있는 지형, 보통 우리가 해수욕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삼각주 강이나 호수의 하구에서 유수의 흐름이 느려져서 일어나는 삼각형 모양의 지형이고요. 석호 연안에서 사주와 같은 장애물로, 그지? 방파제 같은 거, 그지? 사주와 같은 자 장애물로 분리된 호수고요. 사주는 해안이나 하구 부근에 발달하는 모래나 자갈로 이루어진 지형, 뭐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점이층리. 점이층리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야. 퇴적물의 입자의 크기가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퇴적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연흔도 중요하지. 물결 모양의 퇴적 구조고, 건열도 중요합니다. 퇴적 표면이 갈라져서 균열을 만들어지는 퇴적 구조가 된다 라는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반복되는 내용이지, 그치? 퇴적 구조, 퇴적 환경과 퇴적 구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름 정도만 알아두면 돼. 퇴적 당시의 환경에 따라 퇴적물의 종류가 달라지고 특징적인 퇴적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쌓이는 곳, 점이층리, 건열, 연흔. 그 다음에 사층리, 삼. 선상지는 주로 여감. 그 다음에 해빈 돼 있고, 뭐 대륙붕,
뭐 대륙붕은 아까 얘기했지. 수심 얼마예요? 수심 200m 이하의 퇴적 지형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층리가 발달하기도 하고요. 범람원 홍수로 하천의 물의 제방을 넘어서 퇴적물이 쌓이는 거. 사층리, 건열 등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삼각주,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그치? 강물이 흘러서 다 바다로 가잖아, 그지? 근데 강해하고는 물의 흐름이 느려. 그래서 퇴적물들이, 그지? 잘 쌓이지, 그지? 그래서 입자가 굉장히 작은 놈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삼각주. 아주 농사가 잘 된다고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곤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곤란하냐면, 자,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이야, 그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자, 일단 외워야 돼, 그지? 우리가 여행지 가면, 그지? 어떤 특정한 어떤 지질 구조들이 있어, 그지? 그래서 얘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성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지질 시대에 또 생성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퇴적 지형에는 퇴적 구조, 지각 변동 흔적, 화석 등이 있어서 과거 한반도 환경을 일단 재구성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데,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넘버링을 해놨지, 그지? 그럼 1번 여기 경기도야. 서울,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많이 들어봤지, 그지? 그지? 그러면 지질시대의 중생대. 퇴적 환경은 호수, 여감삼. 이런 때 공룡도 살았었네, 그지? 중생대니까 공룡알과 공룡뼈 화석이 잘 발견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화성의 이제 시화호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여기 있지, 그지? 2번 여기 강원도야, 그지? 강원도. 그래서 강원도 쪽은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퇴적환경 바다, 주로 셰일 석회암, 그지? 그래서 강원도 쪽에 시멘트 공장이 많았잖아, 그지? 석회암 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흔과 건열이 관찰이 되고요. 연흔과 건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질 시대를 공부했듯이 고생대, 삼엽충, 그지? 고생대, 삼엽충 화석.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보다 조금 더 위에, 그지? 또 강원도야, 그지? 요 세 번째 위치입니다. 세 번째 위치. 고생대, 바다, 석회암, 그지? 석회암. 그래서 고시동굴과 같은 석회동굴이 있고, 석회동굴에서 종유석, 석순, 석주. 뭐 이것들은 뭐 다 언급을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이라서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라북도. 자, 요 부분이야, 그지? 요 부분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채석강이라는 부분이 있어, 그지? 얘도 지질시대는 중생대, 퇴적암은 주로 중성시대인데 이제 강원도 쪽은 고생대야. 석회암 하면 고생대야, 알겠지? 석회암 하면 고생대가 떠올라야 돼. 자, 퇴적 환경은 호수, 주요 퇴적암은 여감삼. 그래서 연은 층리, 단층, 습곡이 관찰되고요. 해식절벽, 해식동굴이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 형성시대는 언제입니까? 전라북도, 여기가 전라남도, 여기가 전라북도야, 그지? 5번에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 그죠? 여기를 보게 되면 중생대, 또 호수, 여감이야, 그지? 여감. 그 다음에 요걸 잘 보세요. 타포니라는 부분이 뭐예요? 타포니. 그러니까 암벽에 막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그지? 이게 타포니야. 암벽에 벌집처럼 생긴
구멍 형태의 이런 지형으로 뭐 선택적 풍화로 자갈 등이 떨어져 나가 구멍이 생긴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강의 지형이었어, 그지? 강에 있는 지형이었는데 얘가 쑥 융기한 다음에 차별 침식이라는 얘기는 부분적으로 침식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차별 침식을 받아 형성된 지형으로 표면에는 뭐가 많습니까? 타포니가 많이 있습니다. 타포니. 그 다음에 6번에 경상남도 고성군,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네. 6번. 옛날에 공룡 엑스포 많이 이루어졌던 곳이야. 그래서 중생대 말기 호수, 퇴적환경은 호수와 호수 주변부, 주요 퇴적암은 사암셰일, 연운과 건열이 관찰되고, 그 다음에 공룡 발자국과 새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지, 그지? 자, 이제 나머지는 제주도. 제주도는 남북을 그냥 반으로 자르잖아, 그지?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이렇게 나누잖아, 그지? 자, 제주도 형성 시기대는 신생대야. 제주도 하면 신생대. 수성, 바다에 있는 화산활동, 수성 화산활동. 당연히 퇴적하면 화산재가 쌓인 게 응해암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층리와 화산탄 때문에 퇴적층이 눌린 구조가 발달되는 게 제주도 한경면 수월봉이라는 안대가 있습니다. 제주도 한경면 수월봉. 그 다음에 제주도 서귀포층 형성시대는 신생대, 서귀포는 바다입니다. 바다. 그 다음에 사암과 셰일도 있고 4층리, 조개나 화산화석이 발견된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퇴적 지형은 좀 옛날에는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출제 빈도가 엄청 떨어지는 부분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혹시 놀러 갔던 부분이 떠오르면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와 대표 자료 분석까지 끝내버리고 남은 시간은 뭘 또 활용해 봅시다. 자, 제일 먼저 퇴적물이 쌓인 후에 퇴적암이 되기까지의 전체의 과정으로 이거 무슨 작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속성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속성작용은 퇴적물이 쌓인 후에 퇴적암이 되기까지의 전체의 과정으로 다짐작용과 무슨 작용이야? 본드칠, 교결작용이라고 그랬지, 그지? 교결작용. 다짐작용과 교결작용. 그 다음에 퇴적암의 종류는 어떤 퇴적암이 나옵니까? 쇠설성 퇴적암이라는 게 있고요. 화학적 퇴적암, 그 다음 무슨 퇴적암이야? 유기적 퇴적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퇴적 환경은 육상,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연안이지, 그치? 연안 환경. 그 다음에 퇴적 구조, 물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 층리가 기울어져 쌓인 퇴적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층리라고 얘기를 하고, 한 지층 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가지는 퇴적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점이층리라고 얘기를 하고, 물결의 영향으로 퇴적물의 표면에 생긴 물결 모양이 남은 퇴적 구조를 연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연흔. 그 다음에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어 퇴적물 표면이 V자 모양으로 갈라진 퇴적 구조를 건열, 말을 건자를 써서 건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1번에 퇴적암과 퇴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모수 동그라미 열치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다짐작용을 받으면 공극이 줄어들지, 그지? 틀렸네. 증발로 형성된 암염은 화학적, 그지? NaCl이 화학물질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생물체의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을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한다. 틀린 내용 없고요. 퇴적 구조 중에서 점이층리는 연안 환경이 아닙니다. 연안 환경이 아니고 해양 환경이라고 고쳐야 되겠지, 그지? 해양 환경에서. 그 다음에 퇴적물의 압력으로
퇴적물 입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드는 무슨 작용과 다짐 작용과 물속에 녹아있던 석회질 규질의 침전으로 퇴적물 입자가 단단히 연결되는 무슨 작용이요? 교결 작용으로 작용을 거치면 공극이 감소하고 뭐가 증가해요? 밀도가 증가합니다. 각 퇴적암과 그 종류를 옳게 연결하시오. 쉐일은 뭡니까? 쉐일은 쇠설성 퇴적암. 석탄은 뭐 식물체가 탄화돼서 된 거니까 유기적 퇴적암. 암염은 화학적 퇴적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삼각주, 해빈 등의 퇴적물이 쌓인다. 이거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니까 연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하천, 호수, 선상지 이거는 육지 안쪽이잖아, 그치? 육상이라고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 이동해온 해 퇴적물과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이 가라앉아 쌓이는 것은 뭐예요? 해양이 되겠지, 그치? 해양. 그 다음에 5번에 가는 일단은 뭐가 됩니까? 이름이 가는 여기다 적을까? 사층리가 되는 부분이고, 나는 점이 층리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다는 연흔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지금 보면 4층리는 정상적인 방향과 뭐 큰 무리도 없고 연운도 정상적이야, 그지? 근데 점이층리는 굵은 게 아래로 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층이 뭐가 됐다? 역전이 됐다. 건열도 정상적인 게 이런 모양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게 뒤집혔으니까 이 지층도 지각 변동에 의해서 뒤집혀 버렸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일단은 했고, 그 다음에 바람이나 물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는 것. 자, 그거는 뭐야? 4층리가 되겠지, 그지? 가라고 쓰면 되고요. 건조한 환경이 있음을 알려주는 게 뭡니까? 라, 그지? 라. 그 다음에 지층이 역전된 것을 모두 쓰십시오. 지층이 역전된 것을 모두 쓰십시오. 나하고 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치? 됐습니까? 자, 그림 가와라는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태백시 고문소, 야, 이런 거. 주요 퇴적암은 가 쪽은 셰일이야, 셰일. 그 다음에 석회암. 그 다음에 퇴적 환경은 당연히 바다에서니까 해양 환경이 되겠지. 해양 환경. 그 다음 니은, 나는 니은 여감이고요. 여감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환경? 육상 환경이 되겠지, 그치? 육상 환경.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냥 대표자료 분석도 끝내자. 간단한 거니까, 그죠? 자, 퇴적암의 생성과 종류. 퇴적암이 생성되는 속성작용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자, A가 아까 무슨 작용이라고 그랬어? A는 무슨 작용? 다짐 작용. 그 다음에 B는 무슨 작용이야? 그렇지, 교결 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A와 B 작용으로 나타나는 퇴적물의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커지고, 공극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겠지, 그치? 약식으로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가나다에 해당하는 퇴적물의 종류를 쓰래. 퇴적암의 종류야. 큰 덩어리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입자들, 알갱이들, 풍화침식 알갱이들, 쇠설성 퇴적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암염. 얘는 화학적 퇴적암이지, 그지? 화학적 퇴적암이 되고요. 퇴적암. 그 다음에 다는 무슨 암입니까? 다는 유기적 퇴적암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전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합니다. 틀린 말 없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규질이나 석회물질. 그치. 규질이나 석회물질들이 본드의 역할을 하잖아. 그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퇴적물의 입자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생성되는 퇴적암이 달라진다. 뭐 틀린 내용 없는 것 같고. 다에서는 화석이 거의 산출되지 않는다. 나 퇴적암은 당연히 화석이 많이 산출되잖아. 그지? 틀렸지? 자, 요 퇴적 구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가가 또 건열이고, 그지? 반복할 때 좀 외우세요. 나가 점이 층리, 그 다음에 다가 뭐예요? 사층리, 라가 연흔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럼 건조한 환경에서 형성된 지층은 건열이니까 가. 나와 라 중에서 수심이 더 깊은, 야, 수심이 깊은 환경은 당연히 점이층리야. 그지? 갑자기 깊은 물에 자갈모래 지근이 동시에 보르륵 떨어지면, 그지? 여감, 그지? 모래가 먼저, 아니, 자갈이 먼저, 그 다음에 모래, 진흙, 이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지층이 역전됐음을 알려주는 거, 그지? 당연히 뭐가 딱 보입니까? 가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다 일부를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야. 이 퇴적 구조가 형성될 당시 바람이나 물의 이동 방향을 A, B로 표시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A에서 B 방향, 그지? 이 화살표를 이렇게 만들면 편하다고 그랬지, 그지? 자, 가의 퇴적 구조가 형성될 당시 퇴적면이 공기 중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맞나요? 맞지, 그지? 그래야 노출돼야 마를 거 아니야. 가는 건열이야, 그치? 건열. 그 다음 나는 점이층리니까 수심이 깊어야 됩니다. 틀렸고요. 다는 이제 퇴적물이 운반되어 온 방향을 추정할 수 있고, 라는 셰일보다 라 같은 경우는 연한이니까 출렁출렁 거려야 돼. 그지? 무거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셰일에서 더 잘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